자, 지금부터 삼각함수 활용 들어갈 텐데 이 삼각함수 활용이란 뭐냐? 바로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슨 도형이죠? 라고 하면은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것은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 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면 직각 삼각형 아니면은 사인, 코사인 못 써먹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 뭐로 해? 근데 그거 써먹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닐 때 사용하는 과정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공식을 기억하지 말고 1번, 그림을 기억하세요. 글씨를 기억하지 말고 그림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증명은 단순하게 이해하기만 하세요. 증명은 이해하기만 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과정이지 뭐 한다? 이걸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은 이해만 하셔라. 그리고 공식을 글자가 아닌 그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이 만들어진 가장 큰 토대는 바로 뭐냐면 원이고요. 그 안에 원 안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을 한번 넣어봐라 이 뜻인 거예요.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정삼각형이 아니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깔아주겠습니다. 요거 길이를 하나 A,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원의 중심이 반드시 놓이겠죠? 그러면서 여기다 반지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인 법칙은 뭐죠?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90도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90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증명 한번 살짝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요 길이를 딱 고정해 주세요. 요 길이를 딱 고정해 주시고요. 너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나 중심 있어요. 이거 반지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각도는 요거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아무리 움직여도 각도가 안 바뀌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요것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옮겨가면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다시가 될 거야. 이렇게. 그쵸? 그래도 여기 있던 이 각도는 여기도 똑같이 그대로 보존될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원의 중심을 관통해? 그럼 여기는 180도잖아. 맞아. 그럼 여기 몇 도지? 하면 여기가 바로 90도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요것을 움직이는 바람에 양쪽에 있는 AB라는 선분과 AC라는 길이는 바뀌었어요. 기존 삼각형에 비해서 AB하고 AC가 어땠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길이가 바뀌었구나. 여기서 얘는 길이가 짧아졌고 얘는 길이가 길어졌고 얘는 길이가 짧아졌단 말이야. 그리고 B라는 각도도 작아졌고 C라는 각도는 커졌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삼각형에 비했을 때 양변과 양밑각 두 개는 변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기존 삼각형에서 안 바뀌는 건 뭐야? 하면은 한 각과 맞은편 길이만 안 바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 값은 2R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지름이죠. 그러면 이거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뭐지? 하면은 내가 첫 번째는 2R이라는 길이 알아? A라는 길이 알아. 근데 여기 있는 각도 A야. 그러면 수직이니까 뭐예요? 빗변분에 얘는 밑변이 아니죠. 이번에 여기가 일반각이니까.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빗변, 얘가 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지 하면 2R분의 A라는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sin A더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왜 A를 바꿔? 이게 되는 거죠. 나는 사실 B를 좀 바꾸고 싶었다.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바로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줘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잖아. 예. 현재 여기 중심.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얘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B를 옮겨서 여기 싹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그럼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 끝점 잡아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B라는 각도는 그대로 보존될 거야. B라는 각도는 보존되고 B라는 길이도 변형됐지만 요 AB라는 길이 바뀌었고 BC라는 길이도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얼만데? 라고 하면 요 길이는 바로 지름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바로 2R분의 B가 바로 뭐다? 사인 B와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근데 왜 AB를 옮겨? C 옮기면 안 돼?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C로 옮길 수 있어요. 글에 설명해주는 내용이 뭔데?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C를 한번 옮겨보자. 이게 되는 거야. C를 옮겨보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중심이 누구야? 그럼 여기. 그러면 C를 옮겨서 얘를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되겠죠. 요 각도를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C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요 길이만 보존해 준다면, 요거 이쪽과도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신에 지름이니까 여기가 수직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 C 값은 보존.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길이는 이제 지름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뭔데 하면 2R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2R분의 C. 그것은 뭐와 같다? 바로 사인 C와 같습니다.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결국 삼각형을 잡아놓고 얘를 움직여서 결국 뭐 한다? A를 움직일 거야? B를 움직일 거야? C를 움직일 거야? 그 차이가 되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세 개의 식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자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그때 전부 다 2R이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걸 2R로 통일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정리예요. sin A분의 A는 2R. 여기는 sin B분의 B. 요거 2R. 그럼 여기는 sin C분의 C. 여기가 바로 2R.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식은 뭔데 하면 바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것은 2R이야 라는 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증명은 다 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싹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뭐야? 하면은 꼭 기억하세요.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예요.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은 뭐다? 그러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것은 2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써먹으려면 뭘 알아야 되지 하면 세 가지 설정이 돼요. 써먹으려면 뭐 한다? 세 가지 설정. 첫 번째, 원이 있습니까? Yes,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쓰는 식은 바로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식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원이 있습니까? Yes.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조건은 반지름, 그 다음에 한 각, 그리고 맞은편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각도도 하나, 그 다음에 길이 값도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에요.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그러면 미리 얘기해주지만 코사인 법칙에는 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이 떴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한다? 아, 이거 사인 법칙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있습니까? Yes. 그러면 무조건 사인 법칙.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그리고 반지름의 식을 연립해달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다 쓴다가 아니고요. 이 식을 한번 조각을 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짝 올려서 원이 없다면 설명했어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각도를 몇 개 주냐면 2개를 줍니다. 그리고 길이 값이 몇 개죠? 라고 하면
두 개를 질문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각도 두 개, 길이 두 개.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조건문과 바로 구하는 값이죠.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 할 때 뭐뭇을 구하세요를 다 읽어보시면요. 거기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까지 합쳤을 때 길이 값이 두 개, 각도가 두 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100% 사인 법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다. 그래서 각도가 두 개, 길이가 두 개인 설정을 주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외웠다고 해도 못 써먹는 이유는 글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것을 다 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비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갈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인데 이거는 실제 문제풀이 용도는 아니고요. 이것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A 대 A,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비례식이죠. 바로 A 대 B 대 C라는 것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와 같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현재 이것은 길이 비율은 이것은 사인의 비율과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인 앞에 개수는 반드시 1이어야 한다. 이런 점을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때 듣게 될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팁키는 바로 지금 방금 했던 1번 그리고 2번, 3번 그것의 설정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거 내용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보고 따쳐하는데 현재는 원래 얘가 정확한 명칭은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제2법칙. 그런데 요즘엔 교과과정에서 코사인 그러면 제1법칙이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 제1법칙을 스킵했어요. 그러니까 스킵하니까 제1법칙 건너뛰고 바로 코사인 제2법칙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라는 말 빼고 그냥 법칙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명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A, B, C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조그맣게 small a, small b, small c 이제 각도에 맞춰서 맞은편 길이도 맞춰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삼각형은 직가삼각형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답이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 그러면 나는 직가삼각형 만들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두 개로 쪼개지지 않겠느냐? 맞아. 그러면 나는 여기를 잘라진 요 길이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직가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나는 너도 여기서 이제 요만큼의 길이를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 해줘? 직가삼각형을 만들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야 하면은 A는 현재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 삼각형에 있는 A, B, C 중에서 A라는 길이 어땠어요? 쪼개졌죠? A라는 각도는 어땠어요? 둘로 나뉘었죠? 그러면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C하고 각도 B, B하고 각도 C 이것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기존에 남아있는 이 각도와 이 각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C분의 알파는 무엇입니까? 이거 코사인 B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알파는 C 곱하기 코사인 B 이게 되는 거야. 알파는 C 곱하기 코사인 B. 그럼 베타는 뭔데? 하면은 B분의 베타라는 것은 코사인 C.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B 곱하기 코사인 C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뭐야 하면은 A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 플러스 B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변의 길이와 양 밑각을 알면 바로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A는 C 곱하기 코사인 B. 그럼 B는 현재 A는 C 곱하기 코사인 B,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과 양 밑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다고요. 양변과 양 밑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대로 하면 B라는 건 어떻게 될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구해줘.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 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돼요? A 곱하기 코사인 C, C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A 곱하기 코사인 C, C 곱하기 코사인 A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거꾸로 C라는 건 어떻게 돼? 그럼 여기다가 수선해발 내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변과 각도 B 곱하기 코사인 A, B 곱하기 코사인 A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A 곱하기 코사인 B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바로 코사인 제1법칙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 즉 코사인 제1법칙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죠? 라고 해봤더니 모양이 얼추 비슷해요. 모양이 얼추 비슷하니까 이거 한번 연립할 수 없을까? 맞아요. 그 연립하고 싶어서 살짝 여기다 써보면 양변을 기억하세요. 제곱이 아니에요. 양변에다 똑같이 A라는 값을 곱해 줍시다. 양변에다 A라는 값을 곱해줘 하면은 A 제곱은 A 곱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AC 코사인 B. 그 다음에 여기는 AB 코사인 C다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B를 곱해줘 하면은 B 제곱은 AB 코사인 C. 여기는 BC 코사인 A다 이 되겠죠. 여기는 C 제곱은 여기는 BC 곱하기 코사인 A. 여기는 AC.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B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다시피 AC 코사인 B가 어때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AB 코사인 C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BC 코사인 A가 똑같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립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뭐 하자? 노란색을 없애버립시다. 그래 준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쓱쓱 지워지면서 AC 코사인 B 마이너스 BC 코사인 A가 되는 거야. 자, 파란색이 먼저 주황색이 나중이니까 이것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긴 C제곱이란 AC 코사인 B 플러스 BC 코사인 A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한 번 더 연립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해주면 BC 코사인 A가 지워질 거고요. 빼면 AC 코사인 B가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합을 먼저 해볼게요. 합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AC 코사인 B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AC니까 전부 다 AC를 한쪽에 몰아버려. 그럼 마이너스 B제곱만 땡겨와. 그럼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요거 B, 요거 A, 요게 C가 되겠죠. 이 설명 따라가면 뭐냐? B제곱이란 결국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특히나 여기를 살짝 보면 마치 뭐와 같아? 그러면 곱셈 공식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B 빼기 C에 대한 A 빼기 C에 대한 제곱이다. A 빼기 C에 대한 제곱. 아시겠죠?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의심나니까 한 번만 더 보겠다. 그러면 차를 한번 구해볼게. 살짝. 두 개를 빼버리면 어때? 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빼버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살짝 넘겨줄게. 그러면 A제곱이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된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현재 이 식은 여기서 A, B, C 여기는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c가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현재 나는 원하는 게 뭔데 하면은 a제곱은 이게 되는 거죠. a제곱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와 같다. 이 되는 거죠. 결국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볼게요. 싹 와서.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바로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 나는 길이 값이 몇 개냐 하면은 길이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도가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인 거야.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자, 방금 전에 사인 법칙은 잘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 다 끝났는데. 원이 떴어요 하면은 한 각과 맞은편 길이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사인 법칙 쓰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각도가 2개, 길이가 2개예요. 설정이 각도 2개, 길이 2개. 여기 어떻게 되죠? 코사인 법칙은 길이가 3개, 각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다 보면 서로가 출제하려고 할 때의 어떤 기준, 설정 값이 다 다르구나. 내가 길이를 몇 개 주고 각도 몇 개를 줘야 되지? 라는 게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 내용 너무너무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한 각과 양변의 길이를 알면 나 맞은편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게 누구다?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 이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그다음 AAC 곱하기 코사인 B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값 몇 개? 3개. 각도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책들에 보면 나오는 게 이 코사인 B를 넘겨주면요. 어떻게 돼요? EAC 코사인 B는 이게 되겠죠. 그 땡겨오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이게 되겠죠. 요때 요것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코사인 B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여기는 EAC야. 이런 식도 탄생을 해요. 부탁하는 건 뭐냐? 굳이 이 공식은 사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식만 알면 이 식을 써서 모든 숫자를 대입하고 난 다음에 코사인 B 빼고 싹 다 넘기면 이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두 개의 공식을 동시에 외울 필요는 없다.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를 낸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두 개의 공식은 같은 거니까 위에 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떨 때 이 문제를 이 식을 쓸 건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삼각형에 대한 넓이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 볼 텐데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높이가 있느냐 이 되는 거죠. 높이 값 주느냐 라고 묻는 건데 이것을 말 그대로 하면 수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이 있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은 절대로 다른 각도를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에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를 안쪽에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도 우린 넓이를 구하는 과정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높이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이는 A, 여기는 B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스퀘어라고 하는 넓이가 바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우리가 알고 있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값을 형성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라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높이가 없다면 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높이가 없다면. 그 얘기는 결국 수직을 안 주었을 때 어떡할 거냐 라고 묻는 건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이 각도 값을 줄 거야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각도 값을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끼인 각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의 길이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과 끼인 각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도 써먹을 수도 있지만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바로 넓이 구하는 식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넓이 구하는 식이 될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게 옆에다가 살짝 표현해 줄게요. 여기가 a죠. 여기 b죠. 여기 세타예요. 사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맞아요. 바로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라는 것은 뭐죠? 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H를 대신할 값이 필요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H가 높이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B분의 H가 바로 사인 세타잖아 이게 되겠고요. 결국 H라는 값은 바로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라는 값을 쏙 하고 입력해 준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바로 B 곱하기 사인 세타, 얘가 바로 높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은 높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값들을 너에게 제공해 준다. 이게 목적임을 잊지 마세요.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만약에 수직이라는 높이가 없으면 이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이렇게 끼인 각도 줄 거고요. 만약에 끼인 각도를 안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높이를 내가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 풀 건데 화면은 끊어가지 않을게요. 단지 이게 조명만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풀 텐데 이제부터 활용 파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여태까지는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배경 또는 오와 조건문이 전부 다 도형인 거야. 즉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기하학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길이, 넓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도,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뭐 해라?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림을 그린 후 수치, 오와 성질 입력하기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매핑에다가 추가적으로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어떤 조건과 설정만 정확히 따라가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한 삼각형 ABC예요. 자, 이거 떠는 순간 벌써 ABC 만들어주고요. 반지름이 15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딱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라는 거 금방 할 수 있죠. 자, 사인 B가 10분의 7일 때 요때 AC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인 B분의 현재 AC라는 길이는 바로 2R과 같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C라는 길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인 B인 10분의 7 여기는 30 정리하시면 21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바로 작년도 6월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도 A가 3분의 파이고요. 삼각형 ABC예요. 근데 ABC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안쪽에, 삼각형의 바깥쪽에 원이 있단 말이야. A, B, C가 나왔고요.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가 그리고 A, B가 3대 1이니까 여기 간단하게 3K, 그 다음에 여기를 K로 잡아줄게요. 그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7이다 설명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요 AC의 길이, 현재 보면 삼각형 AB, AC의 길이를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문제 잘못됐다. 미안, 여기 오타인데 여기 BC의 길이죠. BC 길이. AB하고 AC의 길이가 3대 1이고요. AB하고 AC의 3대 1이고요. 선분 B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올바르다면 선생님 PPT가 잘못된 거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요때 삼각형 AC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미안. 쏘리. 맞네요. 예. 제가 잘못 봤어요. AC 길이를 그냥 K라고 넣을게요. 그럼 K, 3K면 여기다 간단히 A라고 적자. 맞아요.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때 K제곱이 얼마지라고 묻는데,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요 반지름하고요, 한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통해서 첫 번째, 나 A 값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요 A라는 값은 2R과 같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2 곱하기 7 사인 3분의 파이인 2분의 루트 3. 정리하시면 나 7 루트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거 7 루트 3.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양변과 끼인가 가면 맞은편 길이 구할 수 있다. 길이값 3개, 각도 하나.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라 뜻이죠. 그러면 7 루트 3에 대한 제곱은 9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7, 7에 49 곱하기 3 3, 9, 27, 3, 4, 12 그러면 147 여기는 10K제곱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K제곱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 결과 현재 이 값은 147 이것은 7K제곱 정리하시면 바로 21이 바로 K제곱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21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다. 바로 작년도 수능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현재 보시면 AB가 8이고 A가 45도, B가 15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원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편하게 살짝 삼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A라는 각도는 45도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각도는 15도야. 그러면 이렇게 주는 순간 이게 몇 도야 하면은 60도. 그러면 아마도 여기가 120도가 되겠구나 라고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AB의 길이가 얼마다? 요것이 8이다. 이때 BC의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사실상 각도 2개, 그 다음에 길이값 2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사인 120도분의 8이라는 것은 사인 45도분의 K와 같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분의 8 여기는 2분의 루트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K라는 값은 루트 3분의 8 루트 2와 같고요. 유리화해 준다면 3분의 8 루트 6과 같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림 그려서 수치 입력하고요. 그림의 특성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자, 이건 조금 예전 문제죠. 오래됐습니다. 자, 1998년도니까 뭐 빠르면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풀었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B라는 길이가 얼마야 했더니 8이에요. 그 다음에 A라는 각도는 120도고요. C라는 길이는 7입니다. 이때 A 값이 뭐죠? 물어봤어요. 양변과 끼인가 가면 맞은편 길이 구할 수 있다. 그럼 A제곱이란 7, 7, 49, 8, 8에 64,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 코사인 120도 설명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준 순간 이거 합쳐주면 3. 하나 올라가시면요. 여기 얼마 돼요? 113 되겠죠. 예. 113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지워주면서 87에 56이다 설명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결국 이것은 169가 된다. 그러면 A라는 값은 13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뭐냐? 비례식이에요. 그러면 6 sin A 2루트 3 sin B 그 다음에 sin C가 나왔어요. 그러면 3 sin C가 나왔는데 이때 이것은 딱 뭐다?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보여주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과 앞에 있는 그 개수는 전부 다 1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얼마나 나눌까 설명했더니 3, 2, 그 다음에 3, 2, 6이에요. 자연수만 보면. 그러니까 일단 6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으로도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떡하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결과 정리해주면 이것은 루트 3분의 sin A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하시면 3분의 sin B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2루트 3분의 sin C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변의 길이가 A 대 B 대 C가 얼마야? 라고 하면 루트 3 대 3 대 2루트 3이다. 물론 이걸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약분해가지고 나중에 나는 1대 루트 3 대 2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A, B, C를 만든 후 여기를 간단하게 K 여기는 루트 3K 그 다음에 C의 맞은편이니까 여기가 바로 2K다 라고 잡아주시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 A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세 변의 길이와 한 각도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칙에서 K제곱이란 이거 제곱 4K제곱 플러스 루트 3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곱하기 루트 3K 곱하기 코사인 A와 같다. 라고 풀어줍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K제곱 약분해 주고요. 정리하시면 1은 7. 그 다음에 여기는 2는 4, 4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A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루트 3이라는 것의 코사인 A는 바로 6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거 약분하시면 2, 3은 6, 2는 4. 코사인 A 값이 바로 2루트 3분의 3이다. 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시면 바로 얼마 돼요? 바로 2분의 루트 3 이게 되겠죠. 자, 코사인인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하고 2사분면 밖에 없어요. 1사분면, 2사분면. 그런데 2분의 루트 3이래. 그러면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음수니까 안 되고 1사분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라는 각도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30도구나 라고 값을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6분의 파이 또는 30도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인데 이건 뭐니? 라고 했더니 현재 AB의 길이가 6이고 AC가 10이래요. AB가 6, AC는 10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C 위에는 AB하고 AD가 같대요. 그래 여기하고 여기가 같겠구나 설명해 준 거야. 그럼 여기도 6이겠구나. 그럼 여기는 4겠구나 설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BD의 길이가 루트 15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루트 15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벌써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세변의 길이 줬어. 세변의 길이 줬어요 라고 하면 뭔 뜻이야? 코사인 법칙 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나는 K라고 했을 때 K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설명되어 있죠. BC의 값을 K, 여기를 K로 잡아달라. 오케이. 자, 그러면요 답이 얼추 나왔죠.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리고 요거 맞은편이니까 또 요거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 길이 2개 합치면 길이 3개와 각도 하나 이 관계죠. 그러면 첫 번째는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다? 루트 15의 제곱은 결국 66에 36 66에 36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 코사인 A다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현재 여기는 70이에요. 넘기면 요것도 72 코사인 A 72에서 15를 뺐어요. 그러면 여기는 12에서 5 뺐으니까 7 여기는 6에서 뺐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혹시라도 3으로 약분한다면 3, 2, 6, 3, 4, 12 3, 2, 6, 3, 4, 12 여기는 3, 1은 3
39, 2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A라는 값은 24분의 19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다. 두 번째, 이 큰 삼각형을 보겠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K제곱이란 66에 36 곱하기 66, 36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제곱인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A와 같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 여기는 136 여기는 2 곱하기 6 곱하기 10인데 거기다 코사인 A인 24분의 19야 되겠죠. 그러면 6이 10이니까 약분하면 2 약분하면 5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답은 136에서 얼마를? 5일은 5, 5, 9, 45. 그럼 나는 95를 뺄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 나옵니까? 하면 K제곱이란 41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했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6번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절대로 별표 해놓고 꼭 잊지 맙시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거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요, 그 어떤 단원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랬죠? 자, 새로운 강의에 들어가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인 수열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완벽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